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리즈로 나가죠. 부대 이야기 시간. 여러분들이 한테 그 전에 그 군단 사단별로 역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 쭉 이어지는 것은 그 부대의 운영, 주로 이제 그 해체된 부대가 아닌 부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출신 부대 그 비율별로 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단별로 사단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원사단 부분은 워낙 그 규모가 작은 부대이기 때문에 또 형평에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원 전력사령부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걸로 또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그 11기계화 보병사단 화랑부대하고 그 속한 그 군단이죠. 7기동 군단의 포병 전력에 대해서, 7포병 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그 7기동 군단에 대해서는 이제 더 알아볼 게 없고요. 결국 그 예하에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을 알아보는데, 우선 서부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서부 전선의 오른팔 왼팔 격인 부대 중에 8기계화 보병사단, 오뚜기 부대라고 하죠. 네.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사단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이제 현역 때 이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게 8자에다가 겉에 빨간색 속에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피와 고름이다. 병사들의. 네, 그리고 이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오뚜기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노란색은 카레 아닌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빨간 건 토마토 케첩.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병사들끼리는 이게 행군하는 병사들의 피와 고름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왜냐하면은 이제 8사단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 중에 하나였잖아요. 거기에다 더해서 네. 이 8기계화 보병사단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기계화 보병사단 또는 11보병사단이었던 출신 분들이 놀랄 놀자로 그 편제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8기계화 보병사단의 출신분 중에서 내가 이 부대다라고 남아있는 부대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릴 137 기계화 보병 대대밖에는 안 남았어요. 근데 왜 8기계화 보병사단이 이렇게 됐느냐? 26 기계화 보병사단하고 합병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26 기계화 보병사단이 없어지고 8기계화 보병사단으로 흡수됐구나. 보도도 그렇게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8기계화 보병사단은 이름만 남았고, 사실은 바로 그 26기계화 보병사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로 양주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 보병을 강화시켜서 배치하기 위해서 8기계화 보병사단하고 이제 흡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8기계화 보병사단, 그러니까 포천에 있던 기지는 전부 6사단의 예비연대의 19연대죠. 19연대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8기계화 보병사단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말이 이사지, 사실 부대가 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은 26기계화 보병사단의 전력들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 단대호만 다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듯 남아 있는 8기계화 보병사단, 그 아주 정말 예전에 있던 8기계화 보병사단의 단대호는 물론 그 부대까지 남아 있는 건 137 기계화 보병 대대 외에는 없다. 수기사도 하나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기사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계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 게 뭐냐면 8기계화 보병사단의 그 예하 여단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11기계화 보병사단 때 잠시 이제 그 말씀을 강조드린 게 아닌 게 뭐냐면, 기계화 보병사단이라도 예전 기계화 보병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별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여단에 군수지원대대를 추가로 그 편성했어요. 독립적인 맞습니다. 작전에 펼친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계화 보병 부대를 방문하면 거기에 이제 지휘관 분들은 이런 말들도 좀 해요. 야, 기계화 보병사단 체제나 그 기갑 여단이나 기계화 보병 여단 체제나 뭐가 다르냐? 근데 사실은 기동력이나 뭐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기계화 보병 여단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의 편제거든요. 그래서 11기계화 보병사단, 8기계화 보병사단,
그리고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이렇게 3개 사단만 남는데 그 3개 사단 예하에 있는 9개 기보 여단들은 각각 독립할 수 있고 막강한 전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비계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짬뽕이에요. 8기계화 보병사단이. 우선 26기계화 보병사단에 73 기계화 보병 여단이 있었어요. 그대로 존치됐습니다. 그리고 예하의 부대들도 각각 그 26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그 실체는 그대로 있어요. 57 전차대대와 그리고 각 그 대대 중에서 그 기계화 보병 대대 중에서 211 기계화 보병 대대하고 213 기계화 보병 대대가 원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211 기계화 보병 대대를 해체시키고 215 기계화 보병 대대로 바꿨죠. 이게 75 여단에 있던 거를 이제 일로 얹어가지고 그래서 73 기계화 보병 여단이 편성이 됐고 그것이 바로 8사단의 예하로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바로 그 20 기계화 보병 사단, 굉장히 최강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 국민들한테 그 전시도 많이 하고 기동 시범도 많이 보였던 것 중에 61여단은 앞서 말씀드렸듯 그 11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0여단이 남았어요. 그 60여단을 전부 그 군수지원대대를 보강해서 그 차기 그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편성해서 8사단 예하로 들어갔어요. 어허. 그 8사단의 그 60여단은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남았습니다. 그 26 전차대대, 32 전차대대 전부 다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6 전차대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랑인 흑표 전차가 최초로 실전 배치된 전차대대. 24단. 네. 그다음에 32 전차대대는 지금 2차 양산 중에 있잖아요. 그 양산이 사실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하면서 그 대대 편제가 완성된 게 저번 달에 완성됐어요. 그것이 32 전차대대.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60여단은 어마어마한 전력이라는 거죠. 와. 예하의 전차대대가 2개이면서 전부 흑표로 편성됐어요. 서울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막강한 전력이 구축이 된 거고 그래서 그 60여단과 73여단 또 하나의 여단은 또 어디서 꼬았느냐. 바로 비계님이 말씀하셨던 수기사에서 서로 맞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 기존의 8사단에는 여단이 3개가 있었죠. 10여단, 16여단 있었죠. 근데 10여단은 해체를 시켰고요. 예. 뭐 단대호가 좀 십자가 들어가서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16여단은 해체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 16여단은 여러분들이 그 보도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미 연합사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한미 연합사단은 각 그 사단 그 양쪽 나라의 사단에 그 여단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그 사단으로 됐는데 그 사단의 대한민국 대표가 16여단이었어요. 그렇게 지정된 게. 그래서 8사단에 사실 16여단은 그 해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해체는 안 됐습니다만은 맞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수기사로 갔고 수기사에 있던 전통의 1기갑 기계화 보병 여단이라고 있죠. 1이라는 단대호를 쓰는 게 이제 1여단도 있어요. 1기계화 보병 여단도 있지만 1기갑 기계화 보병 여단. 우리 그 한국 전쟁 이전에 국군 창설 때 제일 처음에 그 창설이 됐던 그 여단이 있죠. 그 여단은 아니었죠. 그대는 이제 대대로 출발했죠. 기병대대. 네, 기갑기병 대대였는데 그게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 그레이하운드 있잖아요. 예, 그걸 뭐 36대를 이제 운영했었는데 그 전신이었고요. 그 전신의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그 편제입니다. 예하에 전차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마대대가 있지 않나요? 헐. 오, 얼추 맞았어. 기마대대는 없고 현대의 기마대대인 장갑차로 된 그 기계화 보병 대대가 3개. 그러니까 전차대대가 없는 거예요. K21로만 이루어진. 맞습니다. K21로만 이루어진 기계화 보병 대대가 3개고 그 기계화 보병 대대 하나가 계속 존치했던 137 기계화 보병 대대가 있고요. 8사단에 아니 계속 진짜 있었던. 말 타는 기병대대가 있어야지 이게 그쵸. 얘기가 재밌는데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아깝네요. 거의 그걸로 보셔야 되는 거 그래도 아닙니까? 말하고 장갑차는 다르죠. 말이 강 장갑차가 됐죠. 이게 아유, 말을 타고 왜 이렇게 달려야지 말이 로망이 많으신 거예요, 다들? 그럼 과천을 가세요. 진짜 말이 가보고 싶으면. 우리 영화 제목 같기도 하다. 과천을 가다. 뭐. 경마장 가는 길. 아니, 그거 뭘 있었죠. 해봤자 MRV는 못 따라간다니까.
맞아요. 뭐 할 말 없네요. 예. 현대의 기병인 그 장갑차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화보병 대대가 101 기계화보병 대대, 111, 122 기계화보병 대대, 137 기계화보병 대대에서 그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편제하니까 전력 약화가 아니냐는데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한 게 그 60여 단이었고요. 8기계화보병 사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투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짜임새가 갖춰진 그러한 사단으로 이루어져서 그 어떤 전력이 붙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분석 대단한데요. 이거 반대어 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에 잡혀면 되게 매번 위험한 사람이에요. 감탄스럽네요. 그건 아니고 북한에 잡혀면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박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 8사단 사단장이다. 섹터 안에서 좀 보완하고 싶은 그런 무기체계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왕에 이런 그 엄청난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네. 항공 여단을 배속시키지 말고 자체 그 항공단을 사단 예하로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7기동군단 예하로 있는 17항공단을 완전히 공격 헬기 중심의 항공단으로 변모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자원의 그 배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항공작전사령부의 고유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밥그릇 싸움?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LH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LAH가 200몇십 대니까 하긴. 아마 배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배속 예정이고요. 두 개 500 대대가 MD 처럼. 17항공단에 배속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죠? 전 다른 그 LAH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좀 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LAH의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아파치에도 그 무인기에 대한 운용 컨트롤링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술 습득을 해서 LAH에도 그것을 반영하게끔 하는 계획이 있고 실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H는 좀 회의적이에요.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500MD 스타일의 그 500MD죠 그냥. 예. 500MD 그 헬기 중에서 기동 불가능한 것도 한국처럼 무인기로 만든다는 설이 있어요. 참 묘한 시기가 진짜 아닐까요? 희한한 인연이네요. 네네네. 항상 느끼지만 뭐 내부 정보가 있나. 그것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특히- 정보가 있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다. 내부 정보보다도 우리도 에어쇼 같은 데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스칸데르를 미사일을 볼 때마다 한국의 그 현무가 이스칸데르를 카피 떴지 않습니까? 기술지 이전 받아서 카피까지 맞으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기술을 줬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회의적이 됩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기술일까? 자꾸 회의로만 산으로 가네. 근데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그 역으로 우리가 왜 500MD 그 무인기화하면서 그거에 대한 플랫폼으로 그 AH-64E와 LAH를 생각하고 있고 그 양 기체에 뭐 저 아파치는 당연히 그 모드 5로 장착이 돼 있지만 LAH도 그 피하 식별 장치에 모드 5로 교체를 하는 이유가 분명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눈으로 식별되는 거야 비슷하겠지만은 현대전에서 눈으로 식별되는 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고 해치를 하고 있다. 포병 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네네. 드려볼게요. 그 8기가 보병사단의 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50 포병대대와 98 포병대대가 남았어요. 50 포병대대가 남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50 포병대대는 그 전신이 우리나라 포병의 산 역사잖아요. 그 6개 포병대대가 최초로 편제됐을 때의 그 포병대대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창설됐을 때 2포병대대였지만 그것의 전신이 바로 50포병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줄 알았는데 웃긴 건 사실은 그 50포병대대의 무기체계와 인원이 전부 26기계화 보병사단의 둘둘둘 포병대대였습니다. 이름만 또 바뀌었고. 이름만 또 바뀌었어요. 98 포병대대도 이름만 바뀌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31 포병대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포병대대들은 기존에 있던 8사단의 그 예하 포병대대가 맞는데
그것도 역시 인원과 장비는 모두 다 26 그럼 K55 자주포겠네요. 그러면 거기도 전부 K55 자주포화 돼 있고요. 그렇죠. 한개 일반 포병 지원대대는 K9입니다. 자, 이렇게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8사단은 혹자들은 우리나라 최강의 기계화보병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기사는 안 썼으면 좋겠는 게 모든 부대가 최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흑표가 이제 2개 대대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면 이게 아닌 게병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 그 예고로 수기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우리나라의 기갑 전력을 한번 그 총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 시간에는 동원전력사령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대 이야기 요것으로 마쳐보겠는데요. 우리 그 8사단의 어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코비드 19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부대이긴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랬지만은 길을 불어넣긴 느낌으로다가 아주 힘차게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은 9호가 뭐죠? 9호가 뭐죠? 84는 충성 아닌가요? 충성인가요? 예. 오뚜기라고 할까요? 그냥? 오뚜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각 여단마다 좀 긴 구호가 있긴 그쵸.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일일이 다 할 필요가 네. 없는 것이고 피와 고름. 네 밀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함께 현래 밀떡!